계속 콧물이 흐른다면 만성비염과 노년층. 72세 김할머니는 3개월째 매일 아침 휴지 한 박스를 비워가고 계십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코감기 시럽을 발라도 소용없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코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 들수록 코가 더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부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안 낫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감기 기운이 있나? 하면서 감기약을 사다 드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코막힘이 그대로. 2주가 지나도 콧물은 여전히 주룩주룩.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박할아버지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 코감기를 앓고 계셨어요. 처음엔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감기약도 사드시고 생강차도 끓여 드시고 목도리도 꽁꽁 두르셨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증상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꽉 막혀서 입으로만 숨을 쉬시고 식사할 때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셨죠. 밤에는 코막힘 때문에 잠을 설치셨고 낮에는 계속 나오는 콧물 때문에 손수건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할아버지, 또 감기세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할아버지는 답답하셨죠. 본인도 이게 왜 안 낫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감기라고만 생각하시니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기는 보통 1에서 2주면 나아야 정상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3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코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감기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져요.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리면 금세 나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코 문제가 오래가고 자꾸 반복되죠. 이게 바로 만성비염의 신호입니다. 만성비염이라는 말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만성은 오래 간다는 뜻이고 비염은 코 안쪽이 염증으로 붓고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가 오랫동안 아픈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까요? 이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2부. 노년기에 비염이 더 자주 생기는 이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노년기 비염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코 안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 안에는 코털도 있고 점막이라는 촉촉한 벽지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점막이 바로 코의 1차 방어선입니다. 먼지나 세균이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막이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가 갈라지고 벗겨지는 것처럼요.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웬만한 먼지나 자극도 튕겨냈는데 이제는 작은 자극에도 아야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만난 이순자 할머니 78세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젊을 때는 논두렁에서 볏짚을 태워도 봄에 산불 연기가 와도 코가 아무렇지 않으셨죠. 그런데 70대 후반에 들어서니까 조금만 먼지가 날려도 손자가 향수를 뿌려도 금세 콧물이 흘러내리고 재채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젊을 때는 이건 위험해, 저건 괜찮아 하고 정확하게 구분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구분 능력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괜찮았던 것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특히 겨울철 실내 난방이나 에어컨 바람,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노년층에게는 더 큰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건조한데 하는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은 코가 바짝 마르고 따갑게 느끼시죠. 세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드시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런 약들 중에는 콧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약 자체는 꼭 필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코 건강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내 공기질에 더 오래 노출되게 되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실내 알레르기 요소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0대 이후부터는 비염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40% 이상이 만성 비염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3부. 만성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 내가 만성 비염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3개 이상이 2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만성 비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가 꽉 막혀 있어요. 마치 누군가 코에 솜을 꽉꽉 눌러 넣은 것 같은 느낌이죠.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니까 목이 바짝 마르고 아침 첫 인사도 컥컥 소리부터 나와요. 정철수 할아버지 69세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마치 수영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분이야. 숨이 막혀서 헐떡헐떡거리게 돼. 정말 생생한 표현이죠? 두 번째는 끊임없는 콧물입니다. 그런데 이 콧물이 보통 콧물이 아니에요. 때로는 맑은 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리고 때로는 끈적끈적한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띠기도 해요. 손수건이나 휴지가 손에서 떠날 날이 없죠. 김영희 할머니 74세는 장 보러 나갈 때도 가방 안에 휴지를 5개씩 챙겨야 해요. 그래도 모자라서 중간에 편의점에서 또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하셨어요. 일상생활이 휴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음식 냄새를 못 맡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가스 새는 냄새나 타는 냄새 같은 위험 신호도 놓칠 수 있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는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언제 다 익었는지도 모르겠어. 맛도 절반밖에 못 느끼니까 요리하는 재미가 없어졌어라고 속상해 하셨어요. 네 번째는 목 뒤로 넘어가는 끈적한 가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후비루라고 하는데 코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끄음끄음하게 만들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누워있을 때 더 심해져요. 다섯 번째, 재채기가 연발로 나와요. 그것도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애취, 애취, 애취 하고 서너 개씩 연달아 나오죠. 주변 사람들이 감기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코가 막혀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또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 목이 자주 아프고 감기에도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생겨요. 코가 막혀서 머리 쪽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가 무겁고 아픈 거죠. 어떤 할머니는 머리가 맑지 않아서 치매 걸리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몇 개월째 지속된다면 이제 더 이상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4부. 노인 비염의 위험한 착각.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마이너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최할머니 81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5년 동안 코막힘과 콧물에 시달리셨는데 계속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가족들도 할머니 나이에 뭘 어떻게 해라며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왜 넘어지셨을까요?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으니까 가스 새는 걸 못 느끼셨던 거예요. 가스를 끌어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겁니다. 다행히 큰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이때서야 가족들이 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착각은 약을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냥 참자는 생각이에요. 물론 약을 남용하는 건 좋지 않지만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참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 76세는 3년 동안 비염을 방치하셨는데 결국 축농증까지 생기셨어요. 코 안쪽에 고름이 차고 염증이 심해져서 처음에 간단한 치료로 될 걸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 진작 치료받을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 번째 착각은 민간요법으로 충분해라는 생각입니다. 생강차, 대추차, 도라지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할머니는 인터넷에서 본 코에 소금물 넣기를 혼자서 하시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셨어요. 농도도 잘못 맞추시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쓰셔서 염증이 더 생긴 거죠. 전문가의 지도 없이 무작정 따라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병원에 가봤자 똑같은 말만 해라는 편견입니다. 감기약 주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비염 치료법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만성 비염은 완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증상을 크게 개선시키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여러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숨쉬기가 편할 줄 몰랐어. 음식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라고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특히 요즘은 레이저 치료, 비강세척, 맞춤형 약물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나이가 많으셔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치료들이 많아요. 5부. 자주 사용하는 전비제, 정말 괜찮을까? 답답할 때 뿌리면 시원해지는데 뭐가 문제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비제, 즉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약물에는 함정이 있어요. 우선 전비제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코가 막혔을 때 푸시마이너스하고 코에 뿌리는 그 약이에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려서 와. 이거 정말 좋네. 하게 되죠. 정말로 신기해요. 막혔던 코가 몇 초 만에 뚫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의존성 문제입니다. 장영수 할아버지 73세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감기 때문에 전비제를 사셨어요. 약국에서 하루 2에 3번만 쓰세요라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더 쓰고 싶어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 3번으로 충분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4번, 2주 후에는 6번, 한 달 후에는 2시간마다 뿌리지 않으면 못 견디시게 되었어요. 전비제 없이는 아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비제는 코 안쪽 혈관을 강제로 수축시켜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원리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혈관이 다시 팽창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부어올라요. 그래서 더 자주, 더 많이 써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장기간 사용하면 코점막 자체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마치 피부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는 것처럼 코점막도 약해지고 민감해져요. 김할머니 79세는 2년 동안 전비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신 결과 코 안쪽이 계속 헐고 피가 나는 상태가 되셨어요. 병원에서 약물성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전비제 때문에 오히려 비염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럼 전비제를 아예 쓰면 안 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첫째, 연속으로 3일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3일 써보고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해요. 둘째, 하루 권장 횟수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조금 더 뿌리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셋째, 여러 종류의 전비제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세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넷째,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만약 이미 전비제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은 전비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나 바닷물 스프레이 같은 안전한 대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존성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6부. 알레르기 비염 vs 비알레르기 비염. 내가 알레르기가 있나?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만성 비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알레르기가 원인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부터 알아볼까요? 이건 특정한 알레르기 물질 때문에 생기는 비염이어요. 봄의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죠. 송할머니 71세는 매년 4월만 되면 지옥을 경험하세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동시에 재채기와 콧물이 시작되고 5월 중순까지 계속 고생하시죠. 처음에는 감기가 오래가네 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니까 꽃가루 알레르기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은 이렇게 계절성이 있거나 특정 환경에서만 증상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자 집에 가면 고양이 털 때문에 재채기가 나거나 오래된 책을 정리할 때 먼지 때문에 콧물이 난다든지요. 또 다른 특징은 가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코 안쪽이나 눈이 가렵고 자꾸 비비고 싶어져요. 그리고 재채기가 연달아서 여러 개씩 나오는 것도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이에요. 반면 비알레르기 비염은 특별한 알레르기 물질 없이도 생기는 비염이어요. 이게 더 흔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최할아버지 68세의 경우를 보면 알레르기 검사를 해봐도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침만 되면 코가 막히고 찬 바람만 불어도 콧물이 줄줄 나와요. 이게 바로 비알레르기 비염이에요. 비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날씨 변화, 온도 차이, 담배 연기, 강한 냄새,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등. 특정한 알레르기 물질은 없지만 코가 예민해져서 여러 자극에 반응하는 거죠. 이 두 종류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꽃가루가 원인이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 외출을 줄이고,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면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실내 습도를 낮춰야 하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에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 특히 효과가 좋아요. 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차단해서 증상을 줄여주거든요. 하지만 비알레르기 비염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특정 원인 물질이 없으니까 회피보다는 코 자체의 민감도를 낮추는 치료에 집중해야 해요. 코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자극에 덜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종류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비알레르기 비염인데 특정 계절이나 환경에서는 알레르기 반응도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를 혼합형 비염이라고 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알레르기 비염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니까요. 7부. 일상에서 비염을 줄이는 방법. 약 말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사실 일상 관리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실내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잖아요. 집안 공기질이 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이영희 할머니 75세는 손자가 이사와서 함께 살게 되면서 비염이 심해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자가 키우는 반려동물 털과 각종 방향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한 세제 냄새 때문이었어요. 손자와 상의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무향세제로 바꾸고 반려동물 털 관리를 철저히 한 후에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코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생기기 쉬워져요. 이상적인 습도는 40-60% 정도예요. 가습기나 제습기를 적절히 사용하시고 습도계를 하나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비강 세척입니다. 코 안을 씻는다고?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 77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으세요. 처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싫었다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니 코막힘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하루라도 안 하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라고 하실 정도예요. 비강 세척은 코 안의 먼지, 알레르기 물질, 세균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비강 세척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더 간단하게는 코 세척 전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하거나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온도와 습도 관리예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비염을 악화시키거든요. 박할머니 72세는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면 콧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목도리로 목과 코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세요. 그랬더니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름철 에어컨 바람도 조심하셔야 해요. 직접 바람을 맞지 않도록 하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식이 관리입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코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차나 수프 같은 것들은 코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코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서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정할아버지 69세는 요가를 시작하신 후에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코도 편해지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요. 다만 운동할 때는 입으로 숨쉬기 쉬우니까 가능하면 코로 숨쉬려고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든 증상이 더 심해져요. 코가 막혀서 잠자기 힘드시면 베개를 조금 높게 하시거나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물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비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8부.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미루다가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감기는 길어야 2에서 3주면 낫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석 달이 넘도록 코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만성 비염이에요. 조할머니 73세는 6개월 동안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미루시다가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조기에 치료했으면 훨씬 쉽게 나을 수 있었는데 너무 오래 방치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진 거죠. 두 번째는 콧물 색깔이 변할 때입니다. 맑은 콧물이 아니라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하고 끈적끈적해진다면 세균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세 번째는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을 때입니다. 후각 상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가스나 화재 같은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는 심한 두통이나 얼굴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코 주변이나 이마, 뺨이 아프고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축농증 부비동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한할아버지 71세는 처음에는 단순한 코막힘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마가 깨질 것 같이 아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축농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수술까지는 안 했지만 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다섯 번째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코가 막힐 때입니다. 밤에 코막힘 때문에 자주 깨고 낮에 너무 졸린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입니다. 직장이나 사회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곱 번째는 전비제에 의존하게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비제 없이는 숨쉬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약물성 비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여덟 번째는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귀가 먹먹하거나 아프고 목소리가 변하고 기침이 계속 나온다면 비염이 다른 부위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비염이나 천식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발생 위험이 높거든요. 병원에 가실 때는 증상 일기를 미리 적어 가시면 도움이 돼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어떤 약을 써봤는지 등을 정리해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만성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김할머니 기억나시죠?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휴지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코 증상은 만성비염을 의심해 보세요. 둘째, 전비제 남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일상생활 관리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증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코가 편해야 숨도 편하고 잠도 편하고 음식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